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6월 15일은 무슨 날일까요? 내일이죠. 자, 내일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입니다. 고령화를 넘어 고령시대를 목전에 둔 대한민국. 노인학대도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경찰이 한 해 64만 명의 노인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추산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아동학대와 동일선상에서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노인학대 전담기관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장기 요양보험 적용받는 분들 있으시죠? 지금은요, 대상자나 그 가족들이 가사, 돌봄, 간호, 목욕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찾아가서 하나하나 일일이 신청해야 했는데 이제 원스톱 서비스로 바뀐다고 합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인데요. 이 장기 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 치매, 관절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간호하고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요, 조만간 이 서비스를 보완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하는군요. 자, 오늘 첫 곡은 놀란스입니다. I'm in the mood for dancing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전율.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노인학대. 이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를 보면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자,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상황은 심각한 상황일까요? 그리고 해법은 무엇일까요? 자, 보건복지부 위탁기관 있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이현민 부장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앞서서 거론한 노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게 맞죠? 노인학대. 예, 맞습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는 6가지 유형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6가지 유형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방임,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인 학대가 정의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노인 학대 피해자는 어느 정도로 추산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예, 지금 추산하는 통계는요. 예. 최근 자료가 3년마다 저희가 노인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최근에 진행된 게 2014년도였고요. 그때 노인학대를 경험했다고 답변한 비율이 한 9.9%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9.9%, 전체 인구 예, 중에 9.9%인가요? 예, 전체 노인 인구 수에서 9.9%이기 때문에 예. 노인 인구 수에 이제 단순 대입을 해보면 대략 한 64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64만 명. 예, 평균적으로 한 10명 중 1명은 노인학대를 경험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길 가다 만난 노인 1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노인학대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군요. 예, 맞습니다. 통계적으로. 자, 이 추세가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사실 이제
앞서 설명드렸듯이 10명 중 1명은 노인학대를 경험했다고 이렇게 답변들을 하셨는데요. 예. 저희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제 신고 접수되는 사례는 매년 한 1만 건밖에 되지 않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뭐 상담 등을 통해서 노인학대로 판정되는 경우는 한 35% 정도 수준밖에 되진 않습니다. 예. 사실 이제 노인학대가 대부분 이제 자녀나 배우자처럼 이제 가족이 이제 가해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어르신 스스로가 이제 뭐 이런 학대 사례를 밝히기가 이제 가정사 문제로 생각하시고 굉장히 꺼려 하시고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어르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 저희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에서는 이제 이런 숨겨진 사례를 발굴하는데 좀 이렇게 강화를 하고, 사례 발굴에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전국 6만 4천여 개 경로당을 이제 학대 노인 지킴이로 지정한다든지. 예. 그리고 이제 노인들에게 이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서 이제 숨겨진 학대를 이제 발굴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노인 학대는 늘어나고 있다는 개념보다는 예. 우리 주변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노인 학대가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같이 뭐 인프라들과 확충이 되고 국민들이 이제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이 이제 좀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은폐되는 사례들이 더욱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만연하에 있는,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이 노인, 그리고 노인 학대의 네. 문제를 찾아내는 데에 지금 굉장히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 얘기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그 노인 학대가 주로 자녀들이나 배우자 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뭐 특히 네, 이제 네. 부모들 같은 경우는 자식을 위해서 스스로 민망해서 이런 네. 내용들을 좀 밝히길 꺼린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하. 행위자하고 가해자는 70% 정도가 이제 친족 관계로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예. 이제 아들, 배우자, 딸 등의 순서로 이제 학대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예. 저희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2004년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만으로 한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사실 아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는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 사상 문화가 좀 있다 보니까 예. 장남이 부모를 부양해자는 경향이 좀 높고 그런 부모 부양이 좀 부담으로 작용해서 노인 학대로 좀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학대는 예. 어떤 유형이 제일 많습니까? 신체적인 어떤 폭력도 있을 것 같고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6가지 앞서 말씀드린 6가지 형태에서 예. 이제 욕설이나 언어적 폭력으로 이제 나타나는 이제 정서적 학대가 모든 학대 유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 뒤로는 이제 신체적 학대, 방임 이런 순서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 그냥 방임한 것도 학대라고 보는군요. 예, 방임도 엄연히 이제 노인 학대고요. 예. 방임은 이제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이 이제 의식주 서비스라든지 의료적인 보호,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예. 이렇게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형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런 분들이 또 네. 독거 노인들이 되는 것이고요. 네, 예, 독거 어르신들 중에서 방임에 노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래서 연결이 되고. 예, 특히나 이제 자기 방임이라고 예. 어르신 스스로가 이제 의식주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려도 거부하는 경우들도 계십니다. 아하. 그런 분들은 이제 독거 노인 비율이 한 70% 이상 육박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뭐 고독사라든지 또 2차적인 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들이 또 높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뭐 전화 방문이라든지 안부 확인, 그다음에 말벗 서비스와 같이 이제 독거노인 기본 서비스 같은 그런 정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예. 이제 서비스를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장님, 그러면 이제 한 64만 명 중에서 그래도 네. 최대 1만여 명 정도는 상담을 그래도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로 어떤 상담 하시나요? 이게 노인 학대 자체는 사실은 이제 고질적으로 이제 오래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희가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1577-1389 번호를 24시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그 번호를 통해서 이제 신고되는 학대 사례들이 대부분 노인 학대는 충동적으로 일회성으로 일어나기보다는 이제 최대 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매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만성화된 가정불화 같은 상담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예. 예, 이러한 노인 학대 사건은 좀 특징이 해결을 위해서는 가정사 문제에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문제 해결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지역사회 모든 자원이 함께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인력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원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장기간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담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좀 가용할 만한 자원이나 인력 같은 건 충분한 상황인가요? 사실은 저희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전국에 이제 29개 이제 직접 상담을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광역 시도 단위별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예. 상담원들도 평균 한 8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모든 어르신들을 이렇게 저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시설 증설이라든지 인프라 확충 쪽으로 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같은 곳에서 하는 일이 이제 그 이미 있는 그 노인학대 문제를 좀 찾아내서 이걸 좀 해결해 나가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그 피해 당사자들이 이런 것들을 신고하길 꺼려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의료인이나 그러니까 의사나 뭐 다른 어떤 보건복지 요양 뭐 간병하는 그런 서비스 담당자나 노인 복지 담당 공무원이나 뭐 이런 노인 시설 종사자들이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신고해 주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네, 그런 경우들도 있죠. 저희가 전체 신고자의 한 20% 정도는 그런 분들을 이제 신고 의무자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이제 노인학대는 조기 발견과 초기 개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좀 넘어가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노인복지법에는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될 때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의무를 반드시 이제 의무를 좀 부과한 직군들을 신고 의무자로 이제 따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8개 직군에서 뭐 구조사나 응급구조사나 의료기사 등 이제 추가돼서 14개 직군으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미신고를 했을 때는 과태료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이제 과태료도 상향 조정될 지금 예정입니다. 신고 의무자들을 지정해서 이들이 반드시 이런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말이죠. 이분들도 또 입장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분들도 이제 신변 보호라든지 이런 체계들을 갖다가 강화해달라고 이제 요청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다면은 그 예방과 앞으로 대책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그 앞서서 그 경로당을 학대 노인의 어떤 지킴이 거점 센터로 만들겠다. 아까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그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지역사회에 경로당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한 6만 4천여 개가 있는데요. 그 경로당이 사실은 경로당 뭐 회장님들이나 그럼 임원분들이 그 지역 상황을 굉장히 잘 아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그런 인권 침해나 학대 같은 유형들이 발생이 되면 그분들이 그걸 인지를 하고 저희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들 쪽에 이제 그런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걸 이제 시스템을 보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의 또 어떤 공익적인 차원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군요. 그 경로당 어르신들께. 참 좋은 아이디어 같고 그리고 또 앞서서 그 초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더불어서 좀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안들 더 필요할까요? 사실은 지금 올해 12월 30일에 노인복지법 개정된 법률들이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큰 전환점을 좀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서 말씀드린 신고의무자 직군도 확대되고 학대 행위자들이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그러한 명단들이 공표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상습법이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노인학대 행위를 했을 때는 가중처벌되는 이런 조항들이 대폭 마련이 돼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학대는 더 이상 가정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요,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국가에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6월 15일을요? 그래서 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의지를 좀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행위자 처벌을 대부분 원치 않은 피해 노인들의 마음을 좀 세심하게 배려해서요, 행위자를 전과자로 만들지 않고 그들의 이제 교정 교화를 도울 수 있는 정책적 보완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 법도 시행되지만 이게 좀 아들이나 배우자들을 딸들을 뭔가 범법자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런 차원에서 좀 세심한 어떤 정책 당국의 법 집행과 또 적용,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고 전화번호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할게요. 몇 번이죠? 저희 1577-1389번 24시간 운영을 하니까요. 이런
예, 보시면 즉각적으로 신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1577-1389번입니다. 네, 예. 예, 우리 청취자분들 메모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이현민 부장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한 10년 했어요. 지역은 서울이에요. 미세먼지가 눈으로 안 보이니까 느끼고 하는데 어쩔 때 보면은 숨쉬기가 좀 뭐라고 할까? 힘들 때 그때 그런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지금은 에어컨 틀어서 근데 봄 같은 때는 열어놓고 다니잖아요. 근데 매연 같은 거 그런 먼지가 많은 것 같아요. 먼지가 쓰면 좋은데 그러니까 얼굴 가린 것 같아갖고 택시기 때문에 안 써요. 손님들이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래서 감기 걸려도 마스크를 못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모자도 쓰는데 난 모자도 안 써요.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아요. 모자 쓰고 이렇게 가려버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매연 저감 장치요. 그런 걸 살았었어요. 그게 조금 효과가 있어요. 그거 달면은 매연이 좀 덜 나오거든요. 버스하고 택시 LPG나 CNG 쓴 게 잘한 거예요. 경유차 하는 것도 매연이 많아갖고 뒤에 있으면 숨이 콱콱 막혀요. 네, 익명을 요청하신 한 청취자분인데 택시 운전기사입니다. 운전하면서 특히 이제 목이 아플 경우가 많은데 손님들을 위해서 마스크는 가급적 쓰지 않는다는 어떤 고충을 또 토로해 주셨네요. 그렇죠? 메르스나 지난해 같은 경우 그런 어떤 유행병이 돌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대중교통 운전자들은 참 고심이 많습니다. 위생 청결 문제도 그렇고 본인의 또 안전도 있으니까요. 본인도 그런 것에 감염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 참 고충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운전하면서 들었던 다양한 생각들, 이야기들, 경험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샵 0945번으로 이렇게 문자 참여해 주시면은 방송 참여 기회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0945번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와 참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선물로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자, 마크 콘의 Walking in the Memphis 1부 끝곡이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광고 듣고 옵니다.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마침내 현대건설이 동탄 이신도시에 옵니다. 1479세대 대단지 힐스테이트가 동탄 이신도시에 처음 옵니다. 자연 속 IoT 첨단 생활 동탄 첫 번째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가 동탄을 한 단계 더 높입니다. 힐스테이트 동탄 6월 분양 예정. 문의 1877-5510 현대건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DGB 딴딴딴 D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안녕하세요, 블랙야크의 새 얼굴 이진욱입니다. 이번 주도 등산 계획 있으시죠? 저도 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산을 즐기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명산을 블랙야크와 함께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 블랙야크 명산 100 프로젝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네, 매주 화요일 수도권 사용 설명서입니다. 자, 요즘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 전체적으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부동산 이슈 알아봅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함영진 센터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대출 규제다, 미국 금리 인상이다,
집값은 좀 주춤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네. 서울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강남권 재건축 일반 분양가 수준이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대를 넘어서는 이제 고분양가로 나오다 보니 청약 경쟁이 치열해졌고요. 또 분양권 전매 효과도 상당한 수준인데요. 이러한 기대감들이 서울 강남의 재건축 선호 그리고 서울 지역 매매 가격 상승에도 반영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 지역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 위주의 가격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지난해 7월 이후 주간 변동폭으로는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14%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는 0.43% 올랐습니다. 강남 개포지구, 서초 반포 잠원 그리고 송파 잠실지구 일대에서 재건축 단지의 가격 강세가 상당히 뚜렷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좀 재건축 단지의 움직임이 서울 전체적으로 퍼지고 있는 양상인데, 압구정동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대도 나오고, 그렇다는 이야기도 나오더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개포 재건축 단지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좀 계속 이어질까요? 아마, 외부의 별다른 외생 변수가 없다면 한 3분기 정도까지는 강남권의 인기나 거래량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실제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에 7,045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월에 1,359건으로 두 달 만에 한 44% 증가한 반면에 같은 기간 강남 3개구의 거래량은 1,008건에서 2,037건으로 102%나 증가해서 2배 가까이 거래량이 뛰어있는 상황입니다. 강남권 재건축 사업의 빠른 진행 속도, 청약시장은 선방 외에도 영동대로 지하화 산업, SRT 수서 역세권 개발, 종합운동장 마이스 사업 이렇게 강남권의 매모드급 호재들이 아무래도 강남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 심리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점차 매도 호가가 높아지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가격 간격이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격이 정고점을 넘어서는 단지도 있고 또 곧 여름 거래 비수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 증가가 연말까지 계속될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고점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좀 분별해서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다른 지역 재건축 단지는 어떻습니까? 지역별로 살펴보면 송파구 같은 경우는 잠실동 주공 5단지가 최근 1,000에서 7,500만 원가량 올랐는데요. 연초 재건축 조합장을 선출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또 최근 대형 면적 무상 제공에 관련된 이제 환급금 공약을 발표한 이후에 매물이 많지 않고 호가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초는 잠원동 한신 4차, 한신 18차 등이 3천에서 5천만 원 가량 올랐고 또 양천 같은 경우는 신정동의 목동 신시가지 14단지 그리고 목동 신시가지 3단지 같은 경우가 500에서 1,000만 원 가량 상승했는데 재건축 가능 연한이 다가오면서 기대감이 반영됐고요. 이 외에도 강동구 상일동 고덕중흥 5단지 7단지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는 서빙고동 신동아 이런 지역의 재건축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이렇게 서울 쪽 같은 경우는 특히 좀 꿈틀거 강세를 보이거나 이런 식으로 가지만 양극화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침체 국면도 있고 여름철은 통상 비수기인데 어떻습니까? 현재 분위기 이어질까요? 강남권 재건축은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수요는 물론 최근에는 투자 수요까지 형성될 만큼 소유자의 관심이 뜨거운 것은 사실인데요. 당분간은 이런 움직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강남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 편차는 있겠지만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대부분 일반 분양을 앞둔 곳에 입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분양 훈풍의 편승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을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도
저금리에 따른 대출 부담을 낮추면서 이런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공격적인 투자는 좀 지양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과거보다는 많이 오르면서 저가 매입의 이점이 줄었고요. 예. 그리고 재건축은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실제 이제 투자 수익성이 예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사업장과 또 중기 사업장, 말기 사업장의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서 분위기에 휩쓸린 섣부른 투자는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재건축 사업장 자체가 경기 변동이나 소유자들의 심리에 가격 부침이 심하다는 점들도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동산 114 함영진 센터장이었습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워보겠습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배워봅니다. 早上好. 早上好. 네.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저희가 어제 노래를 배웠어요. 네. 一闪一闪亮晶晶满天都是小星星. 오, 잘하셨어요. 복습 잘하셨는데요. 이샨 이게 이제 반짝반짝 네. 반짝거린다. 저희가 청취자 문자를 받고 한번 준비해본 내용들인데요. 네. 자, 또 이렇게 배워보다 보니까 네. 두근두근 가슴이 막 두근두근. 그렇죠. 이런 표현도 좀 배워보고 싶어요. 네, 요새 뭐 우리나라도 뭐 심쿵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요. 그래요. 두근두근이라는 표현을 중국어로 바꾸면 푸통푸통이라고 그래요. 어감이 좀 다른데요? 푸통푸통. 네. 푸통푸통. 그렇죠. 푸통푸통. 푸통푸통. 한 번 더. 푸통푸통. 푸통푸통. 그 대만 관광청에서 네. 홍보를 위해서 내걸고 있는 슬로건이 푸통푸통 타이완이잖아요. 그래요? 두근두근 타이완. 타이완. 네. 푸통푸통 타이완인데요. 대만 관광청의 홍보대사 여진구 씨가 이 푸통푸통 타이완이라는 짧은 영화 마이크로무비를 찍기도 했어요. 여진구 씨가 대만 관광청 홍보대사였군요. 네, 맞아요. 네, 잘 몰랐습니다. 네, 남자분들에겐 관심이 전혀 없으신 정경진 아나운서입니다. 푸통푸통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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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통푸통. 네, 그리고 대만은 타이완. 아, 이것도 억양이 좀 다르네요. 네. 타이완. 한 번 더. 타이완. 타이완. 네, 타이는 미끄럼틀 위로 부드럽게 올라가다가 네. 완은 그냥 일자로 쭉 뻗어가는 타이완. 타이완. 그렇죠. 푸통푸통 타이완. 푸통푸통 타이완. 이라고 하면 두근두근 대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나 또 뭐 여자친구 서로에게 사랑 고백하거나 이럴 때 푸통푸통. 그렇죠. 푸통푸통.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참 귀여운 표현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뭐 반짝반짝 의성어 위태어다 배워보고요. 오늘은 푸통푸통 두근두근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짜이젠. 자, 6923번님은 광고에서 들은 적이 있다고 하네요. 푸통푸통. 반갑습니다. 다시 들으니까요. 네. 자, 샵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특히 배우고 싶은 표현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역시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제퍼슨 에어플레인의 Somebody to Love 잠시 듣고 가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은 출입처 중에 서울시 출입하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한동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예. 자,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다가왔는데 캠핑 시즌이 또 옵니다. 한강 근처의 캠핑장은 언제 열리나요? 네, 다음 달 15일부터 8월 21일까지인데요. 한강 근처의 여의도와 뚝섬, 잠실과 잠원 캠핑장입니다. 이 4곳 캠핑장에만 텐트 530여 개가 펼쳐지는데요. 이곳 캠핑장에서는 바비큐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캠핑장 운영 기간에는 한강변에서 여름 축제도 열려 음악회와 영화제도 진행됩니다. 야, 좋네요. 이야기만 들어도 좋습니다. 이거 캠핑장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거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하는데요. 네. 내일 오전 10시부터 한강공원 캠핑장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달 15일부터 8월 5일까지 이용을 하시는 거면은 이때 딱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인 8월 6일부터 21일 사이 예약을 원하시면 다음 달 6일 오전부터 예약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예약하시는 게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이 대학교 수강 신청 같은 경우에는 1초만 늦어도 원하는 과목을 놓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 캠핑장 신청도 경쟁률이 매우 높으니 내일 오전 10시에 시간을 딱 맞춰서 신청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인터넷이 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자식들의 힘을 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수강 신청하듯이 딱 그 정해진 시간에 신청을 하는 거군요. 네, 저도 내일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달 15일부터 8월 5일까지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저희 수도권 투데이 방송 쭉 듣고 계시다가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준비하시다가 10시에 딱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정말 1년에 2번, 마음이 좀 쓰려질 때가 있어요. 바로 차를 소유하신 분들, 상반기 자동차세,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하는 건데, 상반기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달 말을 넘기시면 가산세를 내셔야 하는데요. 이 상반기 자동차세를 이번 달 이후에 내시면 가산세 3%가 붙습니다. 네. 이 자동차세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보통 내게 되는데요. 이 조금이라도 아끼시려는 분들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어차피 낼 거 미리 내면 세금도 더 싸고 두 차례씩 번거롭게 세금 낼 필요도 없는데요. 그렇죠. 네, 지난해 신청을 못하신 분들한테 약간의 팁을 알려드리면요. 네. 이 지난해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지 않으신 분들은 이 하반기 자동차세를 오는 12월까지 내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번 달에 미리 내시면은 해당세액의 10%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티끌모아 티끌이지만 그래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저녁에 치킨이나 삼겹살이라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군요. 이게 하반기 자동차세를 이달 말까지 한꺼번에 내면은 10% 공제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시만 그런 건가요? 서울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그렇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내게 되는 그 시스템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게 돼서 조금 신청하시는 게 좀 다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 바로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건데 수도요금이나 전기세, 가스비 이런 것들을 좀 이메일로 받으면 감면 혜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의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이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 200원에서 1,000원까지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한 가구의 수도요금이 한 달에 5,000원 정도 나오면요. 1%면은 사실 50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2만 원 이하의 가구들은 일괄적으로 200원을 깎아줍니다. 네. 이것도 티끌모아 티끌이긴 한데요. 이제 꼭 돈을 아낀다기보다는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으면 고지서를 잃어버려서 연체할 가능성이 줄어드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단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한 경우에만 요금 감면 혜택이 있으니까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티끌모아 티끌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부자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세 살 거 매매로 사고 월세 살 거 전세로 사고 할 수 있죠. 언젠간 그런 날이 오겠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서울시 출입하는 YTN 한동호 기자였습니다. 네, 꼭 내일 저희 방송 듣고 계시다가 캠핑장 예약하실 분들 10시부터 신청한다고 하니까요. 저희 방송을 잘 알람처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프 레퍼드의 Two Steps Behind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